안녕하세요. 새롭게 오픈하는 채널 사장 김한균의 TPA 클럽 김한균입니다. 먼저 TPA 클럽은 T 생각하고, P 기획하고, A 행동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성장을 돕고 싶은 마음에 만든 클럽이에요. 이 클럽이 더 커지기를 바라면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봅니다. 화장품 회사를 2011년도에 창업을 했어요. 자본금 200만원으로 시작해서 누적으로 14년 동안 투자 한번 받지 않고 한 7천억 정도의 매출을 올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좀 모자라서 그렇지 사기당하고 뒤통수 맞은 거 빼면은 조금 더 매출이 더 나지 않았을까 생각해보고요. 아무튼 저는 모든 걸 바쳐서 지난 14년을 노력을 했고요. 정말 운도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그 운에 대한 이야기도 다뤄보고 싶습니다. 창업 스토리는 앞으로 더 많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테니까 오늘은 조금 생략할게요. 지금은 9할 이상은 더 잘하는 사람들한테 맡기고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스스로 찾아서 하고 있어요. 제 MBTI는 INTP예요. 근데 올해 제가 유튜브 실버 버튼을 꼭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일함에 있어서는 ENFJ예요. 지금도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낯설고 어색합니다. 왜냐면 저 혼자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유튜브를 성장시키는 게 되게 어렵고 이런 주제를 해봐라 이런 조언들도 많이 받았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한번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성향이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일을 하고 난 후에 얻는 인정이나 보상이나 명확한 어떤 목표가 있어서인 것 같아요. 그런 원동력만이 저를 움직이게 하는 것 같고요. 그 중에서는 인정이 제일 좋아요. 보상이 조금 적더라도 제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인정을 받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 일을 되게 오래 할 수 있는 편입니다. 평소에는 계획 없이 굉장히 조용한 걸 좋아해요. 이렇게 집에서 신발도 모으고 여러가지 구경도 하고 전시도 보고 혼자 고독을 즐기는 것을 굉장히 좀 좋아합니다. 그럴 때가 저는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런데 일과 휴식을 구분하는 편은 아니에요. 언제든 일할 준비가 돼 있어요. 왜냐면 저한텐 아이폰이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일들은요, 브랜드를 만들고 사람들의 건강 그리고 미용에 도움되는 일을 기획하는 것이에요. 생각만 해도 아주 두근두근 거리는 것들이죠. 지금도 제 앞에는 제가 쓰는 화장품들이 쫙 놓여 있습니다. 네, 물론 화장품 쓰는 걸 무지무지 좋아합니다. 저는 사실은 대한민국 최초의 남자 뷰티 파워블로거였어요. 완소균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고요. 지금은 이제 늦가기 유튜브로 데뷔를 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대학교 때는 광고와 뷰티 디자인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피부관리사라든지 메이크업 자격증이라든지 아주 오래전에 땄어요. 지금은 장롱면허랑 비슷하지만요, 여전히 공부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대학원에서 화장품과 향수를 전공으로 하는 향장학을 석사까지 마쳤고요. 그리고 이후에 사업을 계속하면서 중국에 있는 장강상 학원이라는 MBA까지 수료를 했습니다. 마윈도 졸업한 학교라는 거. 짧게 들었지만 제가 얼마나 뷰티에 정말 찐으로 진심인지 거기까지 느껴지시길 바랍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역삼에 있습니다. 사실 일하는 장소는 저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글을 기획한 것도 비행기 안에서 했고 지금도 사무실에서 잠깐 짬을 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1년 정도 살다가 왔고요. 거기서 일을 하면서 가족들과 지냈고 지금은 제주도에서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다들 그만하고 좀 편하게 쉬어라 하는데 제가 계속 유튜브를 하고 싶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는 창업가고 계속 비즈니스를 고민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늘 사업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요, 아직 여전히 유튜브를 대체할 만한 무언가를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재밌어야지 좀 할 수 있는데 유튜브를 함에 있어서 재밌는 주제들에 대한 선정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최근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면서 이런 채널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글로벌하게 비즈니스를 이어가려면 이 트래픽이라는 키워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트래픽을 주는 이 플랫폼 하나는 확실히 공부해서 알아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 여전히 모르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 계속 기웃거리게 되는 것 같아요. 유튜브만 잘 못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잘하고 싶습니다. 실버 버튼 김한균의 TPA 클럽 이 채널에서는요, 제가 내년에 이제 40이 되는데요, 그동안 살면서 겪었던 어떤 일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겪을 수도 있는 일들, 그리고 실제로 사소한 것들부터 잘했던 거, 후회되는 거, 비즈니스 인사이트까지 사업과 인생에 관련한 영역의 모든 내용들을 정말 가감없이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예정이에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제 어떤 주관적인 이야기들로 채워져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만 해주시고요. 저는 올해 목표가 명확합니다. 정말 유튜브라는 그리고 컨텐츠라는 이 채널 안에서 실버 버튼을 받아서 저 역시 성과를 좀 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꼭 좀 도와주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피와 살이 되는 많은 경험들 정말 가감없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가까웠던 사람들한테만 풀었던 이야기들 많이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주제도 많이 지금 기획해서 잡아놨거든요. 1000명이 될 때마다 출연자들도 조금씩 섭외할 예정입니다. 제가 조금 섭외를
콘텐츠를 잘 하거든요. 제가 만든 채널이 대한민국에서 꿈 있고 실행하고 용기 있는 젊은 친구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 예비 사장님들, 예비 창업가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채널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콘텐츠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나 물어보고 싶은 것들 있으시면은 정말 편하게 말씀주세요. 그 주제 위주로 먼저 또 콘텐츠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제가 집에서 찍지 않고요, 자리에 앉아서 정신산만하지 않게 차근하게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대화를 이어나가 볼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한균의 TPA 클럽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내가 선택한 이 길에서 내가 오래 하고 싶다면 저는 이 기르는 걸 꼭 첫 번째로 추천을 드립니다. 어쩌면 아이템보다 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운동 체력. 안녕하세요. 사장 김한균의 TPA 클럽 김한균입니다. 어제 바디 프로필 촬영이 끝났어요. 오늘도 운동을 마치고 두부 영상 촬영을 위해서 카메라 앞에 왔는데요, 컨텐츠를 만들겠습니다 하는 티저 영상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어떤 영상을 보여드리고 어떤 내용을 담으면 좋을까, 제가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다가 사업을 한다면 꼭 필요한 땡땡땡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다룰 내용은 여러분이 창업을 한다면 갖춰야 될 첫 번째로 체력이란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업하는 거랑 체력이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무슨 일이든 사업을 하시든 뭐 공부를 하든 체력이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체력이 국력이다 이런 말도 있듯이 체력이 약하면 금방 지치게 되고 또 금방 포기하게 돼요. 저는 일단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하루에 30분씩 또 다음날은 5분 더, 그냥 어제보다 조금씩 계속 더 나아지는 그런 뛰는 것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체력을 키우는 거를 첫 번째로 꼭 추천을 드립니다. 또 그럼 이런 질문을 하세요. 대표님, 책 읽을 시간도 없고 운동할 시간도 없는데 둘 중에 하나를 하려면 뭘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는데, 책 읽는 거 좋아요, 운동하는 것도 좋고, 체력이 안 돼서 그걸 실천을 못하는 경우들도 꽤 많이 봤어요, 주변에서.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을 기운이라도 먼저 있으려면은 운동을 하는 게 저는 더 좋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이라는 거는 노력하에 저의 무언가를 변화시키는 거라면, 책이라는 거는 간접적인 사례,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그냥 이런 일이 있구나 라고 막 뼛속까지 와닿게 느끼지는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독서와 운동을 한 가지를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운동을 택할 것 같습니다. 무언가 되게 잘하려고 할 때 좀 힘을 빼라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덜 생각해, 심플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덜 먹으니까 덜 움직일 수도 있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 덜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의 여유에 대한 체력과 어떤 육체의 체력과 어떤 생각에 대한 체력들이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리는 연습, 걷는 연습, 그런 것부터 차근차근히 해 나가시면서 심장을 강하게 하다 보면은 어떤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끈기가 분명히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신감의 영역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에 나조차 자신감이 없다면 그 누가 내 아이템을,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신뢰를 주겠어요. 옳다고 그리고 바른 그런 것들에 신뢰를 가지고, 뭐 맹목적인 신뢰가 아니에요. 정말 괜찮은 것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자신감이 없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쉽고 한 만큼 나한테 효과가 오는 게 첫 번째가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학창 시절을 다 비만으로 다 보냈어요. 체력이 굉장히 좋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굉장히 없었고요. 운동을 하고 나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구나 라는 그런 마인드셋이 된다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24시간 중에 딱 1시간만이라도 친구를 만나는 시간을 줄이든, 정말 밥을 먹는 시간을 줄이든, 정말 운동할 시간을 꼭 따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창업을 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기까지, 내가 창업하는 이 회사를 매각하는 그 단계까지 짧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 긴 시간에서 결국엔 오래 버티는 자는 체력이 좋은 사람, 끈질기게 견뎌낼 수 있는 사람, 저희는 그것을 바로 우리가 그릿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정말 아닌 거라면 빨리빨리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이게 정말 맞고 내가 이걸 정말 좋아하고 내가 선택한 이 길에서 내가 오래 하고 싶다면 저는 이 체력을 기르는 걸 꼭 첫 번째로 추천을 드립니다. 어쩌면 아이템보다 이 체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번째는요, 사업을 하면
내 탓을 해야 되는데 남 탓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 못나게도 내가 너무 힘든데 그거를 남 탓을 하는 거야. 이런저런 어떤 핑계들을 막 너무 많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체력을 잘 구축한다면은 남 탓하는 일이 없어요. 내가 또 하면 되니까 빠르게 시정해서 빠르게 수정해서 여러 번 또 시도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발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체력이 좋은 사람들이 시도도 많이 하고요, 생각도 많이 하고요, 도전도 정말 많이 하고요, 크리에이티브도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면 지칠 줄 모르니까. 100만 21, 100만 22 이런 광고 보셨죠? 좋은 크리에이티브는 단 한 개의 어떤 아이디어를 갑자기 짠 하고 내놓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 체력 좋은 사람들은 수백 가지의 어떤 아이디어들을 해보고 생각하고 실행해보고 수정해서 다시 시도하고 변화도 주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확률이 더 높을까요? 아니면 한두 개를 가지고 실행해본 사람들이 더 확률이 높을까요? 여러 가지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체력 좋은 사람들이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 천재가 아니니까요. 지금까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체력을 꼭 챙겨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체력을 챙겨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시든 어떤 창업을 하시든 어떤 일을 하시든 지치지 말고 꾸준히 오랫동안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김한균의 TPA 클럽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고객이 상품도 결정하고 이 가격대가 맞는 건지도 결정도 하고 살지 안 살지도 결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객이라고 하는 요소가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 가장 먼저 챙겨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장 김한균의 TPA 클럽 김한균입니다. 벌써 오늘 이제 3번째 컨텐츠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데요. 지난번 주제는 추상적인 거였다면은 이번에는 조금은 실무적인 거를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해요. 사업을 할 때 땡땡땡을 챙겨라. 요번에 땡땡땡은 바로 고객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템도 아니고 제 어떤 멘탈도 아니고 사실은 고객이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이 고객을 지키기 위해서 뭐 멘탈이든 체력이든 좋은 서비스든 좋은 상품이든 우리는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객을 어떻게 정의를 내릴 것인가?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배우잖아요. 시장 세분화하고 포피, 포시. 근데 그 포피, 포시가 저는 변하지 않는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고객이에요. 커스터머. 포시에서의 C, 커스터머인데 고객이 상품도 결정하고 이 가격대가 맞는 건지도 결정도 하고 살지 안 살지도 결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객이라고 하는 요소가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 가장 먼저 챙겨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 창업을 했을 때에는 잘 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고객을 놓쳤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놓쳤냐면은 제가 좋아하는 걸 했어요. 이런 뷰티, 헬스 이런 카테고리를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과 고객이 좋아하는 거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남자 화장품, 컨실러, 비비크림 이런 거를 10몇 년 전에 만든 거예요. 와, 참 빨랐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기보다는 잘할 수 있는 거를 고객한테 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을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정의를 내리세요? 저희 물건을 사서 선물하기 위한 어떤 가치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는 분도 고객이고, 저희 물건을 사서 판매를 해서 사업을 하시는 고객도 있고, 우리 물건이 우리 브랜드가 너무 좋아서 우리 제품을 사서 써주시는 그런 고객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우리 물건을 구매를 하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모두 저는 고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처음에 창업을 했을 때 자본도 없어요. 마케팅 예산도 없어요. 월급 줄 돈도 없어요. 굉장히 불안전한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혼자 창업을 하신 분이라면 모든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면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하면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고객을 타겟팅할 때 B2B, B2G의 관점에서 봤던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냐면, 고객 한 분 한 분 케어하는 것도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재밌어요. 하지만 제가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기억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하지만 그걸 다 기억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고객들을 가지고 있는 B2B 바이어분들이나 B2G 바이어분들을 만나는 거예요. 어디서 만나냐? 박람회를 가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화장품을 만든 다음에 어디서 우리 고객들을 한 번에 많이 만날 수 있을까? 이게 B2B로 접근을 한 거거든요. 애기용품 할인 매장 전국에 한 60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 60군데 매장을 돌아다녔어요. 점장님한테 이런 제품 소개를 하고 이런 브랜드에 대한 소개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50군데 중에 한 반 이상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반응이 괜찮자 다른 곳에서도 이제 연락이 왔죠. 그러면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월세가 나가고 원가비가 있고 뭐 어떤 일정 급여가
정해져가 있고 고정으로 나가는 그런 고정비라는 게 있어요. 이거 외에도 뭐 통신비부터 수도세, 전기세, 각종 사무용품, 비품, 알게 모르게 나가는 그런 비용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정비라고 부르잖아요. 이 고정비를 B2B 마진에서 조금 케어해 줄 수 있다면 저희가 B2C 고객들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여유롭고 조금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처음부터 제품 하나 두 개씩을 고객들한테 이렇게 팔다 보면은 솔직히 반품이 들어오거나 이런 CS가 왔을 때 환불해 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이거 한두 개를 환불함으로써 회사가 진짜 힘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B2B라는 거래처들 고정비를 케어할 수 있는 거래선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B2C에서의 뭐 마케팅이든 고객과의 어떤 CS 활동이라든가 그런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만든다던가 이런 역할들을 하면은 훨씬 더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제 회사 1층에서 투자를 해서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자그마하게 샐러드 바를 하는데 제일 먼저 고객 마케팅을 한다기보다는 오시는 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요. 저희가 케어할 수 없는 수준의 고객 서비스는 아직은 캐파가 안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하지 않고 반대로 근처에 있는 회사들, 근처에 있는 병원들 이런 곳을 위주로 점심에 도시락을 배달 간다던가 이런 것들을 위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B2C라고 하는 경우는 실제 우리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 고객으로 하는 소비재 이런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B2B는 보통은 기업 간의 거래, B2G는 정부 거래를 통해서 일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 G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아직 안 해봤어요. 예를 들면 군에 납품을 한다거나 어떤 관공서에 납품을 한다거나 뭐 그런 영역일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거의 마진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B2B에서 조금 있고 어쩌면 B2C에서 조금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업을 할 때 챙겨야 할 땡땡땡 고객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의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도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창업을 결심하셨다면 먼 곳에서 고객을 찾기보다는 일단 가까운 곳에서 한 분 한 분 찾으시면 좋겠어요. 억지로 저희가 다가가고 하면 고객들이 오히려 더 반감을 살 수가 있으니 오는 고객들한테 최선을 다하되 한 번에 여러 명의 고객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파트너사를 잘 만나는 게 사업을 할 때 있어서 엄청 유용한 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B2B로 비즈니스 영역을 가다 보면은 거래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국가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될 거고 무역을 하게 되고 수출을 하게 되고 각 나라의 어떤 박람회도 가게 되는 그런 경험도 할 거고요. B2C에서도 저희는 마찬가지로 국내 고객들도 많이 만나겠지만 해외 고객들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또 다음 편에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김한균의 TPA 클럽 오늘 세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행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준다 라는 거에 좀 초점을 두면서 독서를 하는 편입니다. 그 시간에서 10분만 빼서 책을 보면 400페이지짜리 책 한 달에 한 권 읽을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다 하나하나 자양분이 돼서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많은 또 도움이 될 거고. 안녕하세요. 사장 김한균의 TPA 클럽 김한균입니다. 지난 첫 번째 주제는 체력이었고요. 두 번째는 고객이었는데요. 오늘 가져온 세 번째 주제는 독서라는 주제입니다. 제 SNS나 지난 콘텐츠에서도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재차 강조를 하고 독서 모임까지도 꾸준히 할 정도로 그 바쁜 일상 속에서 꼭 책을 읽어야 되는 그 시간들을 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직원들한테도 책 선물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생일날 좀 케이크 같은 거 식상하거나 그럴 때 제가 재밌게 읽었던 책들에 뭔가 편지 써가지고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하기도 할 정도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도 커서도 생기면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일단 책 읽는 모습들도 집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독서를 하는 어떤 이유와 독서가 사업에 왜 도움이 되는지, 독서를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처음부터 책을 좋아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책만 보면은 정말 지금도 졸리기도 하고 책을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책을 점점 보게 된 이유는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요즘에 뭘 못 배운다는 핑계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새로운 정보가 나오거나 그냥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정보도 많지만 그것과 관련돼서 엄청 깊이 판 책들, 서적들도 너무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챗GPT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서점에 가면요, 그거와 관련된 책들이 정말 수백 권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 책을 한 번쯤 읽어본다면 그 개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바로 책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좀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한테 간접 경험을 선물합니다. 어떤 누군가의 인생에 대한 간접 경험을 할 때 10,000원, 20,000원으로 어떤 걸 배울 수 있느냐?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책은 그걸 가능하게 해준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책을 보고 그냥 아 이랬구나 느끼기만 하면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책을 읽고 거기서 내가 감명받은 그 감동이 있을 때 그거를 하루라도 빨리 실행에 내가 옮겨내는 것, 그게 책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와 연결해서 책은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동기부여를 준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아 청약통장은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라는 걸 책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이걸 만들어야겠다고 동기부여를 받았을 때 책은 우리를 조금 더 실행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준다 라는 거에 좀 초점을 두면서 독서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저는 사업할 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던 영역인데요.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책도 많이 읽으시고 기본적인 지식들이나 관심사들이 굉장히 다양하세요. 저보다 더 바쁘신 분들도 휴가를 가실 때나 늘 일상 속에서 책은 꼭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과 만났을 때 책이라는 주제 하나의 어떤 교집합 하나로 그들과의 어떤 대화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고요. 서로 살아온 어떤 삶과 인생이 다르잖아요.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책들에 대해서나 어떤 책의 내용들에 대해서 공감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혹은 공감하지 않더라도 뭔가 토론을 할 수 있는 소재거리들이 생긴다는 게 저는 책을 읽으면서 또 가장 좋은 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말하면서 또 한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북클럽이라는 모임에서 제가 또 굉장히 많이 얻은 건데 같은 책을 읽고도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 책을 바라본다 라는 점이 저한테는 북클럽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떤 교훈이고 자극지였던 것 같아요. 한 가지 책을 가지고 내 삶에서 이 페이지가 가장 기억에 남는 페이지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에서 아 10명이 다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거를 저 역시도 계속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독서를 하는 이유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실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동기부여를 해준다와 가장 싸게 무언가를 살면서 배울 수 있다는 점,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시간이 언제 그렇게 있어서 책을 읽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한 달에 평균 한 두세 권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책들만 해도 한 400페이지 정도 돼요. 그러면 한 달이 30일이잖아요 하루에 20페이지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20페이지 보는데 여러분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사실 10분도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아이폰에 그 스크린 타임 같은 거 보면 내가 SNS 얼만큼 했는지 나오잖아요. 그 시간에서 10분만 빼서 책을 보면 400페이지짜리 책 한 달에 한 권 읽을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책 읽는 시간을 책상에 앉아서 해야지가 아니라 늘 그냥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무거워도 책을 늘 들고 다니고 그냥 틈만 날 때마다 조금씩 책을 펴서 읽어본다면 하루에 20페이지가 30페이지가 되고 40페이지가 될 거예요. 한 달에 한 권 읽는 거는 너무너무 쉬운 일이 될 거예요. 어차피 저희가 이 책 한 권을 시험을 본다거나 책 한 권을 다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쭉 읽어 내려가세요. 그러다 어떤 페이지에 꽂히면 그 페이지 접어놓기도 하고 메모도 해놓기도 하고 이렇게 한 권에 몇 페이지만 기억을 해도 저는 그 독서는 성공하는 독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한 권만 계속 보면은 사실 또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번에 관심 있는 자기계발, 인문학, 교양 여러 권을 선정을 해요. 그 책들을 동시에 한 3-4권씩 들고 다니는 거예요. 하루에 그 책들을 10페이지씩, 20페이지씩 이렇게 점차 늘려가는 방식으로 책을 읽고 있습니다. 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으로 들은 손가락 하나에 눈과 귀가 편하게 되지만 약간 잊혀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은 것 같아요. 책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손으로 쓰고 지나간 거 다시 돌려가지고 다시 읽어보고 눈과 입과 귀와 여러 가지들의 자극이 되다 보니까 저장 기간이 좀 긴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 시대 자체가 SNS를 뭔가 해야 되는 트렌드는 있지만 그 시간에 조금만 줄여서 좀 더 책을 본다면 더 영양가 있는 삶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오늘 이렇게 책을 읽는 이유와 그리고 또 이런 책을 읽는 저만의 어떤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독서가 결국에는 사업에 무슨 도움이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다 하나하나 자양분이 돼서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많은 또 도움이 될 거고 어떤 매력을 나타내는 데에도 저는 도움을 줄 거라고 무조건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주제에서 사업을 할 때 땡땡이 필요하다 해서는 바로 독서였습니다. 여러분들 책들이랑 친해지세요. 책을 고르실 때
기준을 세우시는 건 아니면 누구한테 추천을 받는 방식이 따로 있으신가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관심 있는 키워드에 대해서 먼저 검색을 하고, 웃기게 들릴 수 있겠지만 출판사를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 출판사를 좀 더 보고, 제가 이제 보는 책들은 또 어떻게 보면 원서 번역본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 번역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책의 내용이 많이 달라져서 누가 번역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보는 편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책 디자인? 이쁜 책이 또 갖고 다닐만 하지, 좀 안 이쁜 책 들고 다니면 또 되게 지루해져 보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이 이쁜 것들도 많이 좀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어떤 관심사가 새로 생겼을 때 그 영역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을 때 보통 몇 권 정도를 좀 파는 편이세요? 되게 좋은 질문인데 그때그때 달라요. 어떤 경우는 한 권에서 완전히 이해하고 이 정도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한 권을 읽었는데 안 돼서 기본적인 서적을 보고 얕게만 알려주는 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깊은 거 보고, 심지어 더 들어가서는 아예 자격증까지 따려고 공부를 해서 보는 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와인에 좀 관심이 생겨서 와인과 관련된 책들을 막 보는데, 처음에 그냥 간단한 와인 책들을 봤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두꺼운 책을 보고 자격증까지 땄거든요. 실제로 정말 더 관심이 있고 깊이 들어가고 싶다면은 4-5권까지는 보고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정도까지 좀 보는 편입니다. 이게 배우는 게 제가 지금 시간적으로 어디 학교를 가거나 이럴 수 없다 보니까 언제든지 저한테 올 수 있는 학교인 거잖아요. 저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요즘 어떤 책 읽고 있으세요? 요즘은 사실 책을 많이 좀 못 읽고 있어요. 제가 원래 보는 책들이 자기계발서, 그리고 인문학 이런 책들 위주로 좀 많이 보거든요. 금융과 관련된 책. 그래서 제 북클럽의 주제도 그러니까 돈에 대한 책, 교양 서적, 인문학 서적, 자기계발 서적 이렇게 이제 4권을 선정해서 좀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조직문화 관련된 책들, 호텔과 관련된 책들, 그런 책들 위주로 지금은 좀 보고 있어서 책 읽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한두 권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막 전문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봐야 아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책들이 제일 어려운 책들인 것 같아요. 운동은 꼭 하루 일과 중에서 시간을 내서라도 해야 되는 중요한 것. 독서는 시간을 내서 하기보다는 그냥 일상에 녹여서 습관으로 만드는 것. 안녕하세요. 사장 김한균의 TPA 클럽 김한균입니다. 오늘은 사업할 때 필요한 땡땡이라는 주제가 아니라 좀 번외편, 특집편으로 지난 콘텐츠 이후에 인스타그램 DM에 온 질문을 좀 답변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대표님, 독서할 시간도 없고 책 볼 시간도 없고 운동할 시간도 없는데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무엇을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실제로도 평소에도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받아요.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냐라는 부분에서 일할 시간, 책 읽을 시간, 운동할 시간, 아이들이랑 놀 시간, 여러 가지들로 역할에 따라 나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앞에서 다뤘던 주제 중에는 독서와 운동이라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저는 과감하게 운동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더 오래전부터 있던 게 운동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책을 읽는 게 원초적인 게 아니라 걸어다니고 기어다니고 뛰어다니는 게 조금 더 원초적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책도 체력이 좋아야 좀 읽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한 권을 다 읽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마라톤인데, 체력이 있지 않으면 끈기가 좀 없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운동으로 다져진 체력이 저희가 책을 읽거나 혹은 일을 하거나 이럴 때 있어서도 무언가 끝까지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어떤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동은 정말 시간이 없어도 하루에 잠을 1시간 줄여서라도, 밥 먹는 시간을 빼서라도 운동은 꼭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시간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에 맞춰진 체력으로 독서는 짬나는 대로 틈틈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에 10페이지, 20페이지 이렇게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은 꼭 하루 일과 중에서 시간을 내서라도 해야 되는 중요한 것. 독서는 시간을 내서 하기보다는 못 읽어도 상관없어요. 부담을 갖고 뭔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에 녹여서 습관으로 만드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거나 그냥 일상생활을 하거나 이러는 데 있어서 지난 컨텐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통기한이 있어서 실천을 하지 않으면 어차피 읽으나 마나 똑같아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자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책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액세서리도 아니고, 근데 운동은 나한테 삶에 어쨌든 긍정적으로 도움을 줘요. 외모를 더 좋게 만들 수도 있고
체력을 더 좋게 만들 수도 있고 내 건강을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고 운동을 함으로써 내가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은 확실한 건 독서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지식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운동은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평생 가져갈 거고 책은 머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되게 간헐적으로 중간중간 기억에 나거나 잊어버릴 수도 있는 것들. 정보는 늘 시대에 따라서 또 흐름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계속 업데이트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운동은 한번 잘 배워놓으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큰 메커니즘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거에 더 집중을 하자라는 취지에서도 저는 독서보다는 운동이 더 우선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짧게 질문에 대한 이런 답변을 드렸고, 질문 이렇게 주시면 짧게라도 이렇게 컨텐츠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새로 오신 우리 PD님께서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팟캐스트처럼 한번 해보자. 혼자 하면 대표님은 조금 바보 같은데 누가 질문을 해주고 같이 있으면 훨씬 더 목소리도 더 나은 것 같다 라는 이런 피드백을 주셔서 팟캐스트도 한번 진행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럼 저희 4번째 주제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첫 사업이 잘 안 되는 까닭에 그런 돈을 다 날리고 2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내가 더 이상 이 회사에서 없을 때, 그때 퇴사를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창업을 하셔도 전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사장 김한균의 TPA 클럽입니다. 지난번 자청님의 인터뷰를 나가고 나서 많은 문의를 회사를 통해서도 받고 DM을 통해서도 받고 바쁜 한 3, 4일을 보낸 것 같아요. 일일이 답변도 해드리고 또 실제로 뵌 분도 있고요. 그 사이에 먼저 이번 TPA 클럽을 시작하기 전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요번에 또 젊은 분들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한 10대 후반에서 20대 중후반까지도 창업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아무래도 10대 후반, 20대 초반 이런 사회 초년생 분들이 해주신 질문이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해보고 창업을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바로 최대한 빨리 창업을 하는 게 좋아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창업을 한 케이스지만 저라면 어떻게 할지 또 이 질문을 받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각 장단점들이 조금은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거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대표님 만약에 20대로 돌아가신다면은 취업을 하시고 나서 창업을 준비하실 건지 아니면 바로 창업을 하실 건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20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 힘든 시기를 또 다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저라면 다시 안 돌아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회사 생활도 저도 한 2년 정도 해봤고 이런 사회 생활을 좀 해봤다 보니까 직장에서 배웠던 것들이 창업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느냐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좀 질문을 또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회사 생활을 할 때와 제가 창업을 해서 겪었던 것들은 결은 비슷하지만 제가 해야 되는 대처 상황들은 완전 다 달라서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일일이 하나하나 찾아야 됐고 일일이 제가 다 직접 해야 됐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차이점이 좀 있던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전문성을 가지고 나와서 창업을 한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 대부분의 창업해서 대박난 그런 케이스들을 보면은 어떤 전문성보다는 속도, 그 타이밍의 운과 실행력 이런 것들이 더 그 성공을 좌지우지했던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도전을 한다고 그러면 생각을 했었을 때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아무런 경험 없이 나는 창업이란 걸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역시도 해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히 말씀을 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아마 분명히 실패를 할 거예요. 실패를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업이 한 번 실패한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일찍 사업에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다 포기하는 경우들도 보이는데 계속 도전할 거라고 약속하고 이걸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에 성공할 수는 없을 거예요. 수많은 실패들이 반복이 될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계속 배울 거라고 생각해요. 창업을 어떤 전문성이나 어떤 경험 없이 시작을 한다면 실패에 강해져라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실패에 강해졌을 때 가장 제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실패를 하는 게 매번 무언가를 배우는 어떤 계기가 될 거예요. 근데 너무 세게 실패하지는 마세요. 일어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실패를 하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의 실패를 정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꼭 창업을 먼저 해야지만 그런 실패를 맛볼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저는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 충분히 많은 실패들을 맛볼 수가 있고 그 안에서 또 배우면서 그 회사에도 도움도 되고 나에게 도움도 되는 그런 과정들을 잘 밟아가면서 정말 이제는 내가 내 걸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 창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실패의 강해지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또 실패를 당연히 생각하면 또 안 돼요. 실패를 당연히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또 실패가 익숙해서 그걸 통해서 무언가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실패를 잘 했으면 좋겠고 실패를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 실패를 통해서 무조건 무언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이건 실패가 아니라 그냥 그 과정이고 시행착오일 것 같아요. 저랑 지금 이런 걸 만들고 있는 우리 PD님이 처음 저를 만났을 때도 제가 큰 넘어가면 안 되는 선만 쳐주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패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다가 PD님 감 잡고 뭔가 실패 여기서 다 해보고 나갈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게 방법이 맞아요. 누군가 정말 이 일을 제대로 하는 법을 알려주고 싶거나 정말 그 일이 제대로 잘 되려면 실패를 잘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패의 중요성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은 이거는 지금 대표님 채널을 구독하시는 정말 많은 젊은 창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바로 창업을 할 경우에 자본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봐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창업이라고 했을 때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사업 자금을 만들어 놓고 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고 무작정 창업 전선으로 뛰어드신 분들은 자본금 없이 시작하신 분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직장을 다니면서 돈도 만들었지만 첫 사업이 잘 안 되는 까닭에 그런 돈을 다 날리고 2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200만 원으로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에너지는 뭐였냐면은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다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두 가지가 사람에 대한 비용과 어떤 고정비에 대한 비용일 것 같아요. 고정비 안에는 내가 정말 좋은 사무실을 구하고 고정적으로 내야 되는 월세부터 전기료부터 각종 관리비들 그것들이 아마 초기 시작하자마자부터 매출을 따라가지는 못할 거라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예를 들면은 제가 생각하는 어떤 상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금만 가지고 시작을 했다던가 사무실도 굳이 구하지 않고 집에서 시작을 한다던가 그런 최소한의 것들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면 자본금 없이도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면은 투자를 받기 굉장히 쉬운 환경인 것 같아요. 뭐 정부 지원 자금도 있고 그리고 엔젤 투자라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 통해서도 자본이라는 거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저희가 오프라인에 어떤 거점을 두고 건물에 부동산에 보증금을 가지고 비싼 월세를 내면서 창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디지털로 할 수 있는 창업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실제로 뭐 미국의 10대 어떤 재벌 기업들은 전부 다 IT 기업이고 무형 자산의 가치를 더 높게 보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물론 그럼에도 제조업이라는 영역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창업을 딱 하면서 난 이런 걸 제조할 거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우리가 아이디어를 실현함에 있어서 이 전자를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 채널에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18세에서 28세 저한테 제조에 관련한 무언가를 물어보신 분들보다는 어떤 IT에 관한 서비스에 관한 생각보다 많은 자본금이 필요한 일을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이 거의 안 계셨거든요. 그리고 또 투자를 받는다면 가장 좋은 건 여건이 된다면 가족한테 투자를 받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의 돈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편일 것 같아요. 정말 진심으로 응원을 해줄 거고 투자를 하고 이 돈의 유무를 떠나서 근데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기 싫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주변에 돈을 꾼다거나 대출을 받는다거나 할 경우에는 실패했을 때 버티기가 생각보다 또 쉽지 않아요. 부모님의 돈에는 이자가 없지만 외부의 돈에는 어느 정도 내가 책임을 좀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작게라도 부모님께 한번 도움을 드려보는 건 어떨까? 그리고 잘 됐을 땐 부모님께도 효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시작은 자본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또 생각해보면은 저희가 태어나자마자 유치원을 가고 학교를 가고 이럴 때부터 우리 삶의 첫 투자자는 부모님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생산적인 어떤 투자 활동이 있을 때 부모님에게 요청하지 않으면 나중에 부모님이 섭섭할 수도 있을 거란 생각도 듭니다. 직장 생활을 먼저 하고 창업을 하시는 경우라면은 직장 생활을 통해서 꼭 이걸 배웠으면 좋겠어요. 직장 생활을 통해서는 루틴이라는 게 생겨요.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근데 창업을 하면은 그게 없어질 수도 있어요. 좀 더 자유가 생기니까. 근데 생각보다 더 빨리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을 해야 되는 게 사장일 수 있어요. 초반에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 루틴을 꼭 지켰으면 좋겠고 일을 안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배울 수 있는 많은 것들 중에 시간 관리,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돌아가는지, 어떤 부서와 어떻게 협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몸에 잘 적응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혼자서 하는 걸 좋아하고 내 기질이 내가 혼자서 이렇게 무언가 해내는 그런 플레이어일지언정 일이라는 게 다 같이 만들어가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건 내가 하되, 내가 좀 못하는 거는 더 잘하는 사람에게 맡기고 그걸 분담하고 배분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회사 생활을 통해서 잘 배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정말 해보고 싶었던 건데 내가 지금 재직 중인 회사에 도움이 된다면 그 회사의 의사결정권자를 설득을 해서 내가 그 회사에서 그 일을 한 번쯤은 해보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거 다 하다가 언제쯤 나는 창업을 할까요? 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 회사에서 원하는 것들을 내가 회사의 목표도 달성하고 나의 목표도 달성하고 내가 더 이상 이 회사에서 할 일이 없을 때, 지금부터는 내가 나에게 리스크를 주면서 조금 더 나를 챌린지하고 싶을 때, 그때 퇴사를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창업을 하셔도 전 좋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도 35에서 한 40 요 정도 사이에 회사에서 어느 정도 안정화됐을 때에 퇴사를 하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정화됐을 때에 그냥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계세요. 두 경우가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냥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안정감을 깬다는 그 용기가, 어떻게 보면은 창업을 장밋빛만 보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너무 많고, 잘 안 됐을 경우에 후 감당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거냐에 대한 그런 고민도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든 존중은 하지만 정말 그 그릇을 깨는 것 자체는 정말 용기 있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생활과 취업을 충분히 한 후에 창업에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할 것이고, 전문성과 여러 가지 경험들이 그 창업에 굉장한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단점으로는 사업을 하게 되면은 내가 그동안 직장을 다니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아닌 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또 만나야 되고, 사업을 하면서 직장을 다닐 때 안 해본 것들을 또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전문성은 새로 배운다고 생각하면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창업을 한다면 몰라서 용감할 것 같아요. 고민 없이 무언가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의사결정이 굉장히 빠르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거지만, 그 실패의 쓴맛을 계속 보다 보면 어떤 멘탈적인 거, 그리고 물질적인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회복 탄력성이 갖춰진 상태에서 창업을 결심하는 게 저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메룬 PD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군대는 안 가는 조건에 취업을 없이 창업을 할 거냐를 물어봐 주셨는데요. 오히려 군대를 가는 게 저는 조금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조직 생활이나 그런 단체 활동들을 많이 해본 경험이 없어서 군대를 갔던 경험이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계급에 맞춰서 그 어떤 역할들을 분명히 처음으로 부여를 받았고, 어떤 나이를 떠나가지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롤 역할들이 충분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뭐 OJT라고 하는 것들도 배우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유치하지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소셜한 사람이 되는데 일조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그 안에 요즘에 뭐 넷플릭스 여기 DP 나가는 거 보이시죠? 예, 안 좋은 이런 사례들도 너무너무 많지만 밝은 부분들을 본다면 그 안에서의 어떤 조직에 대한 이해도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군대에서 조금 더 전문성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근데 취업은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이유는 저한테 있어요. 직접 경험해서 무언가 일을 배우는 게 더 빠른 저한테는 창업을 해서 이런 것들을 뒤지고 볶고 차지고 이런 시행착오들을 되게 많이 겪는 편인데, 회사 생활을 통해서 전문성을 가질 거란 착각도 버려야 돼요. 왜냐면 그 전문성이라는 것도 그 시대에 맞는 게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린 게 있어요. 어떤 전문성을 가져서 나는 그걸 가지고 창업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건 정말 큰 오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라면 바로 창업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을 내보면은 이 본질적인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 없느냐, 내가 함께하는 이 소셜이라는 커뮤니티 안에서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두 개의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취업 후 창업을 할 건지 바로 창업을 할 건지 본인의 성향에 맞는 그런 결정들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컨텐츠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어쩌면 취업 후 창업, 그리고 취업 안 하고 창업, 이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로 사실은 마무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하지 않는 거에 집중하는 거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변하지 않는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늘 고민을 하는데, 회사는 돈을 벌어야 회사예요.
김한균이라는 회사가 아니라 김한균이라는 개인으로도 돈을 벌 줄 알아야 되고 조직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세상에 필요한 어떤 회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저는 해봅니다. 조직에서도 어떤 사회 구성원에서도 그러지 못했는데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하고,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진 않은 것 같아요. 먼저 나 스스로도 돈을 벌 줄 아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내가 만든 그 회사도 돈을 벌 줄 아는 회사를 만드는 거가 첫 번째로 가치관으로 자리를 잡아보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좋은 회사를 만들고 뭔가 좋은 무언가를 하고 싶고 하더라도 결국에 돈이라는 수단은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본질은 회사는 돈을 벌어야 된다, 이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에 취업도 해보고 또 창업도 해보고 되게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르바이트를 함으로써 제가 돈을 벌 수도 있고요, 무언가를 함으로써 돈을 벌 수도 있고,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을 수도 있고,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가 돈을 벌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구조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저는 꼭 취업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돈을 버는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리고 명심해야 될 두 가지는요, 취업 후 창업을 하든 그 다음에 그냥 창업을 하든 본질적인 거는 저희가 어떤 소셜에 대한 것과 이 돈에 대한 개념들 절대 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어떤 정보, 어떤 그 시대를 반영한 트렌드들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중에 무엇을 선택하든 간에 배움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DM으로 주신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시는 이런 의견들이 오히려 저 역시도 배우는 어떤 시간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또 궁금하신 게 있다면 제가 빠르게 찍을 수 있도록 댓글이나 제가 볼 수 있는 곳에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반영해서 컨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사장 김한균의 TPA 클럽 생각하고 기획하고 실행하는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는 거는 우리는 원래 놀라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휴식이라는 것들도 충분히 이제 하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는 또 다른 개념의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사장 김한균의 TPA 클럽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업할 때 필요한 땡땡, 바로 휴식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복장이 조금 야하죠. 가운 하나 입고 있습니다. 거의 일주일가량 우리가 쉬었는데, 일주일가량 우리가 이렇게 쉬고 나면은 다시 일을 하려면 또 적응기가 필요해요. 노는 거는 우리는 원래 놀라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는 거에 있어서는 어떤 적응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필요하지 않거든요. 아니다, 노는 것도 불안해서 못 노는 분들도 있다. 나도 그랬고. 근데 이제 또 휴식이라는 것들도 충분히 이제 하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는 또 다른 개념의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혼자만의 시간을 좀 효과적으로 좀 즐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다른 개념의 이 휴식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면 좋은지,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10일을 쉬었거든요. 10일을 쉬고 9일까지 쉬고, 이제 오늘을 아이들이랑 다 제주도에 이제 가족들 다 보내고 저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아이들과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휴식도 물론 너무너무 좋은 휴식이지만 다시 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저 같은 경우는 혼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장소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 편이에요. 물론 아무것도 안 먹고요, 아무도 안 만나고요, 오로지 저만 만나고 책 한 권, 필기도구 하나,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서들, 이런 것들만 가지고 굉장히 가볍게 리플레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옵니다. 이 공간에서 해야 될 것들은요, 책을 한 반 권쯤은 읽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푹 쉬어요. 정말 10시간 정도 잠을 자요. 오늘도 정리정돈 다 하고 한 8시쯤 됐는데 제가 한 9시쯤 잘 건데 아침에 한 7시쯤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24년도의 이야기들을 좀 적어서 정리해서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정리정돈을 잘 해두고 충분하게 저의 뇌를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그냥 나가서 놀고 맛있는 거 먹는 거랑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거는 어떤 추억을 만들고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중요한 휴식들이고, 지금 하는 휴식은 돈을 벌기 위한 그런 휴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휴식을 하는 이유는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 이제 저보다 더 각각의 카테고리에서 더 업무를 훨씬 더 잘하고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과 일을 하려면 제가 그 능력을 키워야 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표로서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역할은 좋은 의사결정을 빨리 내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저희 회사의 전체적인 큰 그림들은 제가 빨리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정리정돈들이 잘 되어 있어서 그 어떤 의사결정에 대한 기회가 왔을 때 더 좋은 더 나은 의사결정들을 해서 더 빠르게 우리 구성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저는 이제 엄청나게 이 휴식에서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꼭 한 달에 하루 정도는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긴 연휴가 아니더라도 이런 휴식을 하는, 일을 하기 위한 휴식을 하는 습관들을 꼭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사장 김한균의 TPA 클럽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